그 난리통에도 시행을 합니다. 해제가 됩니다. 스탑. 이것은 투쟁의 산물이다. 1988년 부활이 됩니다. 자, 오늘의 주제. 국회 의정활동의 꽃. 무엇과 무엇? 국정감사와 국정감사와 국정조사. 국정조사. 뭐 워낙 뉴스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그런 내용인데요. 자, 국정감사가 열리면요. 중계방송이 진행되기도 합니다. 지금도 회자되는 국정감사의 한 장면이 있는데 아마 이분이 국회 보좌관이 아니셨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궁금하시죠? 네. 자, 어떤 내용일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국정감사 중이에요, 지금. 셀프 성형 기구라고 들어보셨어요? 셀프 성형 수술 없이 예뻐진다라는 광고 문구로 많이 요새 하잖아요. 인터넷상에 팔리고 있는 다양한 종류의 미용 기구를 통칭하는 겁니다. 코를 높이기 위해서 하는 코높이 집게입니다. 그다음에 콧구멍 속에 보정모를 높여서 코를 높여주는 콧봉이죠. 요건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거 넣었다 꺼내기가 너무 힘들어요. 진짜 힘든 직업이네요. 그런 건데요. 요걸로 꺼내는 겁니다. 안경을 써가지고 눈 쌍꺼풀 만든다는 겁니다. 자, 이 영상은요, 2015년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장면입니다. 보건복지위원회 김재식 의원이 당시 유행하는 셀프 성형기구의 유해성에 대해 이야기하는 그런 장면인데요. 당시 복지부 장관은요, 건강을 다루는 보건복지부에서 방관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식약처와 협의해서 방안을 도출하겠다라는 그런 답을 내놓았습니다. 네. 근데 선생님, 저는 궁금한 게 국정감사랑 국정조사 좀 뭔가 미묘하게 다른 것 같은데 뭐가 다른지 너무 궁금해요. 자, 우선 이 기억할 만한 국정조사를 좀 말씀드려볼게요. 최근 영화로도 나왔습니다. 정말 이 대한민국을 충격에 빠뜨렸던, 사실은 저도 아이 키우면서 이거 썼기 때문에 깜짝 놀랐어요. 저 너무너무 충격받았어요. 그게 바로 가습기 살균제 사건. 난 지금도 되게 너무 불안한 거예요. 이게 괜찮은 건지. 자, 이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가 있었고요. 그리고 국정농단 사태 때, 이때도 국정조사가 진행되었었습니다. 느낌이 좀 오지 않아요, 이제? 뭔가 국정감사보다는 국정조사가 좀 더 특별한 사안인 것 같고 좀 웃음기 없는 그런 사건들을 다루는 것 같아요. 국정조사는요, 비정기적으로 열리는데요. 국회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특정한 사안에 대해 청문회 형식으로 진행하는 겁니다. 특별위원회 또는 상임위원회가 실시합니다. 자, 반면에 국정감사는요, 국정 전반에 대해 1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실시합니다. 아까 제가 언제라 그랬죠? 그 계절이? 가을. 오케이, 맞습니다.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하게 됩니다. 좋습니다. 자, 국정조사와 국정감사 대상 기관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국정조사는요, 특정 사안에 대해 위원회가 지정한 기관이 대상이고요. 국정감사는 국가기관, 공공기관 등을 포괄하는 상당히 넓은 범위를 대상으로 합니다. 뭐 서류 제출 요구, 증인 출석, 신문 형식으로 진행하는 건 같지만 국정조사는요, 사안에 관련된 증인과 참고인을 상대로 질의응답하는 청문회 형식으로 진행하는 게 일반적이고요. 국정감사는 주로 기관의 장을 상대로 위원회 회의 형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국정감사는 주로 공공기관, 국정조사는 사안별로, 국정감사는 정기적, 국정조사는 비정기적. 여기 이제 오늘의 핵심이네요. 그죠? 자, 그런데 아주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뭐죠?
국정감사는요,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제도입니다. 요거는 또 모르셨죠? 네네. 의회 선진국 중에 우리나라처럼 매년 정기적으로 기간을 정해서 대대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하는 나라는 사실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 지금과 같은 형식의 국정감사는 좀 언제부터 시작이 된 걸까요? 이 국정감사는요, 재헌 헌법부터 있습니다.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네, 맞습니다. 이 재헌 헌법에서 국정감사 관련 규정이 이미 등장합니다. 제43조에 보면요, 국회는 국정을 감사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를 제출케 하여 증인의 출석과 증언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과 같은 방식은 아니었습니다. 정기적으로 실시되지도 않았고요. 감사의 대상이나 주체에 대한 별도의 규정도 없었습니다. 그러던 1953년 국정감사법 제정과 같은 제도적 장치가 마련이 됩니다. 당시 이 감사의 종류를 일반 국정감사와 특별 국정감사로 나누었는데요. 일반 국정감사는 국정 전반에 대해서 동일한 기간에 시행을 하고, 특별 국정감사는 국정의 특별한 부분에 한해서 시행을 한다라는 내용이었죠. 우리나라는 당시 1953년 네. 굉장히 그 아픈 그런 역사를 지금 관통하고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유교 전쟁. 맞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 난리통에도 일반 국정감사, 특별 국정감사를 시행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전쟁 중에도 멈추지 않았던 국정감사가 제약을 받았던 시기도 있었습니다. 재헌헌법에 규정되었고 전쟁통에도 시행되었던 국정감사. 이게 지금 5.16 군사정변으로 스탑이 되었는 그 영상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이제 국정감사도요, 제약을 받게 됩니다. 자, 우선 제5차 개정 헌법에 재판과 진행 중인 범죄 수사, 소추에는 간섭할 수 없다라는 단서 조항을 추가해서 이 감사 범위를 축소시킵니다. 경제 발전을 내세워 이 행정부의 기능을 강화하는 국정 운영을 강조하면서 견제 시도를 막았던 것이죠. 그런데요, 유신헌법으로 가면요, 아예 국정감사는 폐지가 됩니다. 그러면은 어쨌든 지금 다시 부활이 됐으니까 다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때 폐지되고 혹시 언제 부활했는지도 알려주실 수 있나요? 맞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꽤 오랜 시간이 흘러서야 부활이 됩니다. 무려 16년이 걸렸습니다. 1988년 7월 국회 본회의에 법률안이 하나 상정이 됩니다. 자, 이 회의에서는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안이 상정되었습니다. 국정감사제도 부활과, 왜냐면 아까 제가 얘기했죠, 유신시대 때 폐지가 되었다고. 네네. 그래서 국정감사제도 부활과 이에 따른 법률 제정, 청문회 제도 등의 도입에 따라 이 법을 개정하려는 것이었죠. 자, 원안은 통과됩니다. 그런데 정부가 다시 의결하시오. 제 의결로 부결하면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국회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5일 후 다시 한번 관련 법률안을 제안을 합니다. 이번 의안도요, 본회의에 당연히 상정이 되었습니다. 자, 이 결과는요, 드디어 가결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부는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을 1988년 8월 공포합니다. 자, 그리고요, 1988년 10월에 국정감사가 드디어 재개가 됩니다. 자, 그럼 이슈는 그 앞에 정부에 대한 무언가의 감시와 견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앞에 정부가 어떤 정부였죠? 자, 이제 이 전두환 정부가 모든 것이 이제 국회에서 지금 샅샅이 밝혀지는 어떤 그런 순간 오지 않았겠어요? 네. 자, 이 국정감사에서는요, 소위 제5공화국 시절의 수많은 비리. 자, 5공화국이 구현했던 게 뭐라 그랬죠? 그 슬로건. 거의 참 황당한 슬로건.
정의사회 구현. 아, 과연 정의사회를 구현했는지, 네, 이 과연 이거 맞는지 이런 것과 관련된 집중적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게 재개된 1988년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1년 앞이 또 되게 중요한 해잖아요.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1987년인데 그때 민주항쟁이 또 있었고, 맞아요. 그래서 뭔가 그거에 부합하는 새로운 의미가 또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건 뭐냐면 국회에서 뭔가를 파헤쳐야 되는 그런 어떤 그 당시 어떤 시대 정신 이런 게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 시대 정신이 무엇일까? 자, 이게 바로 87항쟁이라는 겁니다. 1988년 국정감사의 부활은요, 바로 1987년 민주화 투쟁의 성과물입니다. 1987년 6월항쟁으로 개정된 헌법에서 국정감사권이 되살아났기 때문입니다. 우리 현대사에서 이 87항쟁은 맞아요. 굉장히 큰 분기점이었던 것 같아요. 87항쟁을 기점으로 해서 체육관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이 직접 대통령을 뽑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했고, 또 87항쟁 이후에 이렇게 국회가 정부를 감시할 수 있는 국정감사가 다시 부활되기도 하고, 정말 엄청난 그런 변화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정감사와 조사의 한계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국회 보좌진들은요, 국정감사의 가장 큰 문제점, 이게 왜냐면 이게 현실적인 시간, 인력, 진행 과정의 그 제약이 크다라는 이야기를 누누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주어진 시간에 비해 이 피감 기간이 워낙 많으니까 기관별로 하루 이틀에 끝나는 이 감사가 실질적인 의미를 갖기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 수박 겉핥기 국감, 뭐 부실 국감, 이런 어떤 그런 비판이 나오기도 하는 겁니다. 자, 이 국정감사와 국정조사는요, 사회적으로 반드시 논의해야 할 문제들을 공론화시켜서 해결책을 찾는다라는 점에서는요, 뭐 국회 의정 활동의 꽃이다, 이렇게 불릴만 합니다. 다만 지금의 방식을 좀 보완하면서 좀 더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길로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기 위해서 국민과 국회가 함께 노력해야 되겠습니다.